참 한번 뵙고 싶었어요, 솔직히. 예. 정말 외람될 말씀이지만 성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천재시네. 정확히 보시네. 칼싸움을 가지고 붕붕붕 하고 있으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새 시리즈이자 스타워즈 세계관의 새로운 시리즈인 에콜라이트의 공개를 기념하여 감사하게도 작품의 주연을 맡으신 이정재 배우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시작부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그날의 대화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일단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진짜 이렇게 시작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자랑 진짜 한번 할게요. 저를 아신대요. 너무 지금 깜짝 놀라고 호들갑스럽게 시작을 헌트 했어요. 때도 너무 잘 소개해 주셨고 네. 사실 한국 영화를 너무 또 잘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한번 뵙고 싶었어요, 솔직히. 예. 정말 외람될 말씀이지만 성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 기회가 오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농담이고요. 오늘 그날이 왔네요. 아이고. 사실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선한 자리다, 너무 재밌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게 예. 배우님이 한국에서 작업하신 작품으로 해외에 나가신 경험은 분명히 많으실 텐데 해외에서 작업하신 해외 작품을 대표해서 한국에서 홍보를 하시는 거는 배우님에게도 굉장히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해요. 지금 두 편이 공개가 됐는데 와, 이게 지금 그 반응들 지금 계속 저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을지, 또 댓글은 또 어떻게 남기실지, 네. 또 해외 반응은 어떻고 국내 반응은 어떨지 네.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배우분들도 다 똑같군요. 이게 나오면은 반응 체크하고 싶어지고 이거. 아니, 물론이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 귀중한 말씀들을 잘 들어야지 다음 작품에서 또 연기에 또 신경 써서 또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볼 수밖에 없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좀 들으면서 떠오른 또 다른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스타워즈 세계관의 이야기다 보니까 예.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렇게 예. 빡빡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의외로 감독님부터 뭐 작가님, 헤어 담당하시는 분장 모두가 정재리가 원하는 게 뭐냐 맞춰주겠다 이렇게 자율성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는데 예. 배우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맞추겠다. 예. 스타워즈 팬분들이 또 좋아하셔야 되고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셔야 되니까 당신들이 좋은 걸 선택해주면 내가 맞추겠다라는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만드시는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팬분들 또 보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면서 작품에 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첫 번째는 팬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네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을 때에도 이 시나리오의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이정재가 연기했을 때 과연 좋아하실까? 그거부터 생각해요, 사실은. 그 캐릭터를 내가 연기하면 좋아하실까? 예. 그게 선한 캐릭터든 악역이든 간에 이 타이밍에서 선한 역할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이 타이밍에서 좀 악당 역할도 좀 한번 해보는 게 좀 신선하지 않을까? 그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작품 단위가 아니라 전체 흐름에서도 그런 걸 좀 보시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인터뷰에 그런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요. 미팅하러 가고자고 했을 때 내가 맡은 캐릭터가 악역인지 선역인지 좀 궁금하다. 네.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 좀 기억이 나요. 이번 스타워즈 때는 특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네. 이제 네가 스타워즈에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스타워즈에 참여하는 거에서는 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좋아했던 지금까지도 모든 그 에피소드들을 다 보고 있는 팬 입장에서 배우 입장에서 출연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선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내가 선한 역할인지 악당인지만 먼저 얘기해달라. 네. 그랬더니 선한 역할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체가 이제 다 영어로 이제 연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생각했을 때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좀 유명해졌으니까 뭐 좀 적당한 역할 줘서 적당하게 좀 한번 스타워즈에 한번 참여시키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캐스팅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당신의 캐릭터는 제다이고 마스터 솔이라는 역할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너무 놀랬죠. 제다이라고 내가. 그냥 제다이도 아니고 사실 하나 윗선이잖아요. 제다이 마스터를 연기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시나리오를 그 다음에 받았거든요. 아, 캐릭터 먼저 하시고 예, 시나리오.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까 완전히 뭐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니까 맞아요. 너무 놀랬죠. 저도 약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정재 배우가 스타워즈 하셨고 주인공이래. 근데 어떤 느낌일까? 아시아인의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 걸까? 네. 이런 접근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상에 너무 중요한 인물이고 약간 장르가 수사극 같은 느낌으로 예, 진행되는 예, 게 있는데 예. 수사 반장님 같은 캐릭터를 리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솔이라는 캐릭터가 좀 눈에 들어왔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스타워즈 속의 이 제다이 기사단, 우주 평화를 지키는 존재들이고 지혜롭고 강한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감정에 휩쓸려서 일을 그르칠까봐 되게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거를 노력하려고 수행하는 집단인데 거기서 제다이 마스터까지 올라간 소울은 희한할 정도로 이 약자들과 감정적 공감을 열심히 하는 캐릭터더라고요. 다른 제다이라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만났을 때 말로 안심해 말할 것 같은데 소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웃어준다던가 좀 치근한 표정을 지어서 감정적 소통을 하고 그 다음 말을 한다던가 굉장히 좀 다르다,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울은 어떤 인물인지. 역시 천재시네. 정확히 보시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좀 다르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찾은 게 지금까지 나왔었던 제다이들 중에서 가장 감정적 표현을 많이 하는 제다이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시대의 배경이 시기별로는 먼저 이야기이다 보니까 네. 제다이도 먼저 세대의 제다이니까 네. 약간 제다이 기사단이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어 가는 과정의 첫 부분이니까 네네. 좀 뭔가 그런 수행에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득도를 하지 못한 네네. 그런 감정을 들키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좀 신선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잘 표현해내야 되니까 네. 조금 위험성은 좀 있어 보이겠지만 그래서 정말 잘 표현해낸다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제다이는 좀 신선해 보일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 또 그렇게 또 시나리오에 좀 이렇게 그 뼈대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증폭을 좀 더 해도 되겠냐라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고 네. 본인은 그걸 너무 원한다. 너가 그렇게 연기해주면 자기는 너무 좋겠다라고 네네. 얘기하셔서 네. 어떤 그런 그 악당을 만났을 때도 좀 두려움을 좀 더 표현하는 그래서 긴장감을 좀 더 표출하는 네.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자기 동료를 만났을 때는 그 연대감을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진짜로 좀 신선한 제다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접근해서 스타워즈에 재미를 붙이는 분도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진짜 시대적으로 가장 과거 얘기라서 예. 흔히들 스타워즈 했을 때 뭔지 알지만 작품 너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고 재밌으면 다른 거 찾아볼 수 있겠다. 역사에 부담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이건 사이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인터뷰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훈련, 액션 훈련 하시면서 광선검이 불 꺼진 모형도 있고 불 켜진 모형도 있는데 불 켜진 걸로 훈련할 때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웅웅웅 소리를 내게 되더라. 예. 그러면서 약간 생각한 게 스타워즈라는 거대 세계관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이 부담감도 느끼겠지만 현존하는 거의 모든 배우가 스타워즈를 보고 자랐을 거기 때문에 네네. 여기 현장에 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린 시절 로망이 떠오르는 놀이터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이죠. 예. 촬영하시면서 소년 이정재가 가장 튀어나온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좀 감동이 좀 있었어요. 솔직히. 감동이. 예. 네.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빠져들어서 봤었던 영화이고 그 발전의 과정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영화인으로 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거가 좀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감동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배우든 스텝이든 와 내가 스타워즈를 한다고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칼싸움을 가지고 붕붕붕 하고 있으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네. 부담감 이전에 사실 현장에서는 그 즐거움이 더 크겠네요. 그럼 같이 있으면. 예. 연습할 때는 정말 즐거움이 정말 컸고 네. 그다음에 촬영장에서는 네. 약간의 긴장이 좀 있었고 왜냐하면 잘 하고 싶은 그 긴장감이 다 있어요, 다. 그쵸. 모든 배우와 모든 스태프들이 네. 와, 내가 찍는 스타워즈는 좀 달라야 돼.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스타워즈에서의 캐릭터는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 달랐으면 좋겠어. 이 욕심이 다 있어요, 다. 배우적인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러면 그 연장에서 약간 배우로서의 그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게 좀 낯선 상황에 가면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아, 나의 이런 모습이 있구나. 배우로서 해외 작품의 외국어 대사로 해외 스태프들과 몇 개월을 작업하시면서 배우로서 나에게 몰랐는데 이런 무기가 있었네, 혹은 알았는데 이게 확실한 강점이구나, 재발견하시게 되신 배우로서의 무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네. 잠을 거의 뭐 2-3시간씩만 자면서 다이얼로그 연습을 했어야 됐고 네네. 촬영이 없는 날에도 항상 훈련 캠프에 가서 또 액션 연습을 했어야만 했는데 이제 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그런 노력이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저도 참 처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저희가 30년 동안 한국에서 많은 감독님들과 많은 배우분들과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던 그 여러 작품들이 다 도움이 돼서 이 한 작품에서 효과를 보는구나, 그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는 이제 뭐 어떤 누군가와 찍었었던 감독님하고 찍었었던 어떤 그런 기억, 또 어떤 장면에서는 어떤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췄었던 그 기억, 어떤 장면에서 또 다른 기억,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생각이 나면서 네. 저의 과거들이 막 더 많이 생각이 들고 정리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약간 제가 감히 정리해보자면 내 무기는 여진이 살아있는 열정과 동시에 내가 걸어온 길 자체가 배우님의 무기였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금 버거우신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첫 기억에 저도 어렴풋이 본 게 90년대 모래시계 방영될 때 오며 가면 어린 시절 봤었고 예. 제가 처음 본 배우님 영화가 박대박이라는 영화거든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보면서 항상 놀라웠던 게 그냥 일반 대중 입장에서 봤을 때 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뒤에서 뭔가 노력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나 보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분은 주기적으로 뭔가 하나씩 본인에 대한 새로운 거를 갖고 나오시네.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잘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뭔가 주기적으로 신선해지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인터뷰 보니까 배우님은 나는 어떤 특정 목표를 향해 가지 않는다, 흐름대로 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목표는 아니지만 계속 신선한 창작자이고 예술가이기 위해서 현재 그냥 하고 계신 고민들은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 또 신선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이제는 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매진한다라기보다도 이제 앞으로 어떤 캐릭터와 작품이 나에게 또 올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떨려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관상이라든가 뭐 혹은 뭐 다른 여타의 뭐 많은 작품들을 예상하고서 제가 그 목표를 갖고 그 작품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운명같이 저에게 작품이 왔지만은 그 작품이 오기까지는 저의 그 전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목표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신 일의 결과 에콜라이트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길 원하고요. 정말 응원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 신선한 작품으로 인사드리기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정재 배우님과의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에콜라이트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7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한 회씩 계속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고 댓글 다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